예, 두 번째로는 현재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 후에 복구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복구에 대한 재건 관련주들이 또 이제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으면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부장님께서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한 지 꽤 됐죠. 예, 근데 전쟁 시작하고 한 달도 안 돼서 휴전한다고 얘기가 나왔었고 네, 이 전쟁은 금방 끝날 거다 그러는데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자꾸 재건 얘기는 언제부터 나왔냐면 작년 한 가을 무렵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막 얘기를 했었고 예, 뭐 거기 그쪽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네,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어느 나라든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한 후에 복구를 해야 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 복구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는 거죠. 네, 네, 재건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우리나라 지금 건설 관련된 회사들, 건설 기계 관련된 회사들 다 경기가 최악입니다. 그렇죠. 부동산 경기도 또 안 좋고 부동산도 안 좋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도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유럽의 일부 이제 그 기업들 보면 2차 전지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싶은데 PF 자금이 유출이 안 돼서 네, 자금을 못 빌려서 뭐 공사가 지연되고 연기되고 이런 상황들이 막 생기고 있죠. 네, 국내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는 자금의 유동성이 좀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네, 아주 좋은 거리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물론 복구는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국토부 장관님이 열심히 이제 다니시고 그쪽에 외교를 해서 가져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도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죠.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은 마당에 아직 모릅니다. 너무 빨리 이 테마가 형성된 거네요. 네. 다음 테마가 굉장히 빨리 형성됐고 그 당시 또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뭔가라도 좀 거리가 있는 쪽으로 자꾸 찾으려고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그러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휴전이 언제 될지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얘기 다 틀렸죠. 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안 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쟁이 났고 예, 또 이게 한 달이면 끝날 거다.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다 그랬는데 계속 이어졌죠. 그렇죠. 미국이 지금 아직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는 지금 기름을 중국과 인도에 굉장히 싸게 팔면서까지 이 전쟁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30% 이상 할인해서 팔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두바이 유가 빠져서 네, 빠져서 뭐 수혜를 보고 있긴 한데 이런 이제 장기화 우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전쟁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게 오래 갈 수 있다. 그럼 휴전 논의도 한다라고 하고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 네. 한국 전쟁이 언제부터 휴전 논의를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51년부터 했습니다. 네, 전쟁이 50년에 발발했는데 예. 1년 정도 됐을 때 휴전 논의가 들어갔는데 네, 53년에 휴전이 됐죠. 네, 53년 7월에 휴전이 됐는데 그러면 그때 물론 이제 예전 일이지만 우리나라 전쟁 당시 예전 일이지만 2년을 휴전 협정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서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휴전이 언제 될지 모른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휴전을 했다라고 치면 그럼 재건 사업을 우리나라만 할까요? 전 세계에서 득달같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보냈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 기사들만 보시니까 우리나라만 좋아하나 보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 가서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 가서 자꾸 경쟁을 해줘야 싸게 공사를 맡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경쟁을 부추기는 거지 이것을 그냥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가 무슨 엄청난 끈끈한 관계가 있어서 이거 다 퍼줄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내는 것 자체 그리고 그 기사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 자체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아직은 좀 테마성이니까 네. 물론 지금 최근에 많이 죽었죠. 예, 근데 또 이게 꾸물꾸물 자꾸 살아납니다. 이제 예, 항상 돌죠 이 테마라는 그렇죠. 게. 예, 그럴 때 물려 계신 분들은 좀 빠져나오시고 네, 이쪽은 아예 좀 웬만하면 보지 마셔라. 관련 종목들 보면 뭐 SY라든지 뭐 현대건설기계, 뭐 DY파워 물론 DY파워나 진성TC 같은 회사는
다른 쪽으로 모멘텀이 있어서 갈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건설기계 장비들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고요. 네. 뭐 오히려 이제 뭐 해인이라든지 뭐 이런 그 서암기계공업 이런 것들도 다른 모멘텀으로 갈 수 있지만 이 테마에 실리면 사시면 안 된다. 만약에 이제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나 이제 그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가 뭐 미국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뭔가 인프라 투자가 뭐 단행되면서 네. 그쪽에 기계 수요가 몰린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그때는 네. 이제 이미 전쟁 테마가 아니겠죠. 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전쟁 테마는 SY였을 겁니다. 아마 이게 뭐 합판을 지어야 되고 SY는 뭘로 엮였냐면 네. 네옴시티 관련돼서 엮였죠. 예. SY는 이제 뭐 그 가건물을 세울 때 쓰는 판넬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네옴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옆에다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숙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간이 숙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거를 얘네 걸 쓸 거다. 네. 쓸지도 모른다. 네. 라는 얘기가 나오고 MOU를 맺었다고 해서 확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그러면 전쟁 재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더하기 빼기가 똑같죠. 공식이. 네. 전쟁 재건하려면 뭔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럼 인부들이 어디서 자야 되죠? 그 간이 샌디 숙소가 숙소에서?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SY가 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임시 거처 숙소를 그렇죠. 위해서 예. 테마가 형성된 거네요. 근데 그런 거가 사실은 이제 도장 찍기 전까지는 모른다. 네. 그러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원전 관련된 거 그리고 지금 오늘도 뭐 UAE 관련돼서 MOU를 몇 개 체결했다. 네옴시티 관련돼서 MOU를 몇 개 체결했다. MOU는 서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양해 각서일 뿐이죠. 양해 각서. 그냥 네.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이제 한마디로 약간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지금 단행된 MOU이기 때문에 네. 이 안에서 얼마나 계약건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네.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권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MOU 엄청나게 자원외교로 그렇죠. 체결했습니다. 예. 그 중에 된 게 딱 한 건 있습니다. 계약이. 60몇 건 중에 한 건이 됐습니다. 아, 확률이 매우 낮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우리나라가 와서 해준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땡큐. 아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오케이. 한번 해보자 이건 거죠. 네.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이쪽 기업과 이쪽 기업, 이쪽 국가와 우리 기업과의 관계가 금액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네. 서로 조건이 안 맞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나중에 맞아야 사인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뭐 그런 세일즈 외교 단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뭐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테마성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 휴전은 말씀하신 대로 이 약간 신기루 같은 존재라서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쪽에 뭐 러브콜을 보낸다라는 게 단지 우리나라와의 끈끈한 뭐 그런 정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진성TC나 이런 다른 기업들이 본업으로 인해서 만약에 주가가 상승이 올라가거나 모멘텀이 생기면 그쪽 관련해서는 충분히 투자 가치 매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꼼꼼한 분석을 통해서 이 투자에 들어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좀 더 쉬다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